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우리가 어떤 장소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글입니다. 보통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외부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글은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감정이 그 장소에 대한 경험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그런지 함께 따라가 봅시다. 지문 전체의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첫 문장에서는 일반적인 통념, 즉 외부 감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접속사로 반박하면서 내면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핵심 주장을 던지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하철 승객 연구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감정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To monitor our surroundings. 우리 주변 환경을 감시하는 것은 is to focus on what's outside of ourselves. 우리 자신 외부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과 같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먼저 제시하는 거죠. 이 문장의 뼈대를 한번 볼까요? 주어 자리에 to monitor, 이 표현이라는 to 부정사가, wow 자리에 to focus, 이 표현이라는 to 부정사가 왔어요. 이렇게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이다. 즉, A는 B다라는 명확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 같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주어가 이렇게 길어져도 is, 이 동사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접속사로 흐름을 바로 뒤집습니다. 때로는 what really marks a place, 한 장소를 진정으로 특징 짓는 것은 something less specific, 덜 구체적인 어떤 것이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a feeling within us, 우리 내면의 감정이라는 거죠. 이 문장이 바로 이 글 전체의 핵심 주장입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주어로 쓰인 what절입니다. What really marks a place. 이 표현이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what, 이 단어가 이끄는 절이 주어일 때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동사는 항상 is나 was 같은 단수 동사를 써야 한다는 점,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자, 내면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으니 이제 그에 대한 근거를 보여줘야겠죠? 세 번째 문장에서 an interesting example, 한 흥미로운 예시가 등장했다고 말하며 지하철 승객 행동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이 연구가 어떻게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꽤 길고 복잡해 보이죠? 이럴 땐 문장의 핵심 뼈대부터 찾아야 합니다. 주어는 researchers, 연구자들이고 동사는 저 뒤에 있는 examine 듯, 조사했다입니다. 그럼 그 사이의 긴 부분은 뭘까요? 바로 주어인 연구자들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 연구자들이 무엇을 조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서 중요한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간 긴 수식어구입니다. researchers, 이 단어 뒤에 trying to understand, 이 표현이 부분이 앞에 있는 연구자들을 꾸며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특정 장소에 앉고 서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자들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수일치 문제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그 연구의 발견 중 하나를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One of their findings, 그들의 발견 중 하나는 involved reasons, 어떤 이유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해요. 바로 많은 승객들이 왜 기차문 가까이에 plant themselves, 자신들을 위치시키는지, 즉 자리를 잡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 문장은 내신 어법 문제 단골 손님이죠. one of the 복수명사 구문입니다. findings, 이 단어이라는 복수명사가 바로 앞에 있지만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one 하나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주어인 one에 맞춰 단수 동사를 써야 해요. 여기서는 과거형이라 구분이 안 되지만 현재 시제라면 involves, 이 단어가 되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사람들이 왜 문 가까이에 서는 걸까요? 여섯 번째 문장에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부분적으로는 the obvious convenience, 명백한 편리함 때문이라는 거죠. 더 빨리 내릴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죠. 일곱 번째 문장에서 다시 한번 이 접속사가 등장하며 진짜 이유를 드러냅니다. 편리함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a more abstract sensation, 더 추상적인 감각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해요.
그 감각이란 바로 앉아있는 승객과 우연히 눈을 마주치는 그 불편한 느낌을 피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이 말하는 내면의 감정이죠. 이 문장에서는 두 가지 문법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먼저 it was shaped, 수동태가 쓰였죠. 그 행동이 감각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he desire to avoid 부분을 보면 to avoid, 이 표현이 앞에 있는 desire,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피하고 싶은 욕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지하철 예시를 통해 얻은 결론을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고 있어요. We can see feelings. 우리는 감정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but they are very real. 그것들은 매우 실제적이고 and they influence our experience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처음의 핵심 주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이 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휘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이 글은 feeling, 이 단어가나 abstract sensation, 이 표현으로 표현되는 내면의 감정과 monitor our surroundings나 convenience 같은 외부 요인들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의 대립을 이해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동사들도 중요해요. marks a place, 이 표현은 감정이 장소의 특징을 규정한다는 의미를, 마지막 문장의 influence, 이 단어는 감정이 우리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동사들을 통해 글의 논리가 완성되는 거죠. 오늘 지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장소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단순히 보고 듣는 외부 감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 편안함 같은 내면의 감정이 우리가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하철 예시를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